심근경색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 도움이 되는 행동과 오히려 피해야 할 행동을 포함한 대처법 8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 한 스푼. 시니어 건강정보 한 스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 움직임 최소화.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 대처법 첫 번째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갑자기 급하게 움직이거나 힘을 주는 행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몸이 움직일수록 심장은 더 빨리, 더 강하게 일해야 하고 그만큼 심장에 필요한 산소도 늘어나는데요. 심장 혈관이 막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담이 커지면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자리에 머물고 숨을 고르면서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 무거운 물건 들기, 급하게 짐 챙기기 같은 행동은 피하시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본인이 움직이기보다는 주변 사람이 움직이도록 하는 쪽이 더 안전합니다. 반쯤 앉은 자세 유지하기.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는 완전히 눕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지럽거나 불편하면 본능적으로 눕게 되는데 이때 몸을 완전히 눕히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숨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불편한 상태에서는 누운 자세가 오히려 호흡을 더 힘들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상체를 살짝 세운 반쯤 앉은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거나 침대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 상체를 약간 올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심장과 폐의 부담을 동시에 줄여주고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하다고 완전히 눕지 말고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3. 즉시 119 부르기.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 가장 중요한 대처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119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스스로 증상을 판단해 보겠다거나 조금 더 지켜보다가 결정하겠다는 선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시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거나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병원에 가야 할 시간을 놓치게 만드는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환자들의 병원 도착 지연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흔한 이유는 증상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잠시 쉬며 지켜보려 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기다리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견딜 수 있어 보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4. 증상 시작 시간 기억하기.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는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기억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이 아침인지 점심 무렵인지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많은 경우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의료진이 증상 시작 시점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기억해둔 정보가 치료 판단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졌다고 느낀 시점, 처음 이상하다고 느꼈던 순간 정도는 대략적으로라도 기억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불편한 증상을 혼자 참고 넘기기보다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현재 느끼는 변화를 계속 말로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때마다 표현해두면 위급한 순간의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복용 중인 약 정보 준비.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는 현재 복용 중인 약의 목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그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는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나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 방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약 봉투나 약통을 함께 챙기거나 복용 중이라는 사실을 구급대원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이런 기본 정보가 치료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위급한 순간에 약 봉투나 정보를 찾을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복용 중인 약 정보나 주요 질환 내용, 보호자 연락처를 따로 정리해 두고 현관 문고리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본인이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급대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치료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위급한 순간의 혼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6. 소화제, 진통제 먹지 않기.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인 가슴 답답함이나 불편감을 느낄 때 소화 문제로 생각해 소화제나 진통제를 먼저 먹고 지켜보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약을 먹게 되면 증상이 잠시 가려지면서 병원에 가야 할 시점을 늦추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통제는 통증 신호를 둔하게 만들어 상태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으로 버티기보다는 증상 자체를 그대로 전달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7. 샤워, 찜질하지 않기.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은 가슴 통증뿐 아니라 가벼운 몸살이나 근육통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찜질을 하거나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이나 열 자극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과 심장 박동에 변화를 줘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심장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샤워 중에는 갑작스럽게 어지러워지거나 증상이 악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찜질을 하거나 뜨거운 물로 씻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려 하기보다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8. 혼자 운전하지 않기.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중에는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의식을 잃을 가능성도 있고 그 경우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혼자 이동하기보다는 119를 통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위급한 순간일수록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적인 대응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 아스피린 복용이 도움이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스피린은 피가 엉겨붙는 과정에서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억제해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늦추는 약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의식이 또렷하고 스스로 삼킬 수 있는 상태라면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 아스피린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삼키는 것보다 씹어먹는 방식이 더 빨리 흡수되는 편이라 효과를 기대한다면 씹어먹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건이 맞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 장 출혈 같은 출혈 문제가 있거나 항응고제 등 피가 잘 멈추지 않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임의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적인 대처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상에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함께하는 시니어 건강정보 한 스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